앞에 두 번의 강좌를 통해서 우리는 VPC의 개념을 살펴봤고 VPC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실행해야 할 시간인데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직접 개발해서 올리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 강좌는 초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코드를 개발해서 올리는 것보다는 널리 알려진 웹서버를 올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치와 함께 가장 유명한 엔진엑스 웹서버를 선택했고요. 이걸 선택해서 VPC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엔진엑스를 살펴보고 설치하는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 다룰 내용들입니다. 먼저 웹서버와 엔진엑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엔진엑스 웹서버를 더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메서드에서는 엔진엑스를 실행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할 겁니다. 여기에서는 도커를 기반으로 실행할 건데요. 도커에 대한 간단한 소개, 도커를 이용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방법 등을 살펴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엔진엑스 웹서버를 실행하기 위한 지식을 습득을 한 거고요. 쇼타임에서는 도커로 엔진엑스 서버를 실행하고 그리고 헬로 월드를 포함하는 HTML 문서를 만드는 작업을 할 겁니다.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헬로 월드가 출력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번 강좌가 완료가 됩니다. 정리를 간단히 해볼게요. 목표가 되겠죠. 엔진엑스를 대해서 알아보고요. 도커 기반으로 엔진엑스를 실행한다. 그리고 간단한 HTML 문서를 엔진엑스를 통해서 서비스한다. 이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챕터 1, 2에서 VPC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VPC에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야 합니다. 노드, 파이썬, 고 언어 등등의 언어를 이용해서 만들면 좋겠지만 이 강좌는 언어를 배우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초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좌의 특성상 언어를 선택하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었고요. 그래서 웹서버 중 하나인 엔진엑스를 실행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걸로 했습니다. 엔진엑스는 아파치와 함께 인터넷을 양분하고 있는 대표적인 웹서버이고요. 특히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웹서버입니다. 이번 기회에 웹서버를 다루는 게 나중에도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왜냐하면 웹서버는 인터넷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언어, 어떤 솔루션을 사용하든지 간에 인터넷 서비스를 하게 된다면 형태가 좀 다를 수 있지만 웹서버는 반드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강좌에서 다루는 내용은 강좌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인터넷과 인터넷 서비스를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웹서버는 HTTP 혹은 HTTPS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문서를 서비스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입니다. 문서라고 하면 HTML, 자바스크립트, CSS 등이 있을 거고요. 이미지와 동영상 파일도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합니다. 웹서버가 있으면은 웹 클라이언트도 있어야겠죠.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파이어폭스, 크롬, 엣지 등이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지시한 대로 웹 문서를 수집하는 웹 크롤러 역시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웹서버에 요청을 하면 웹서버는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HTML, 자바스크립트, CSS 등의 문서를 응답으로 전송을 하는 거고요. 물론 실패할 때는 실패 코드와 문서를 함께 전송하게 되겠죠. 웹 브라우저는 최종적으로 문서를 렌더링해서 사용자가 보기 편한 형태로 뿌려주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간단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웹서버란 무엇인가가 되겠죠. 인터넷상에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서 문서를 서비스하는 서버 프로그램이죠. 크게 클라이언트, 웹 클라이언트와 웹 서버로 구성이 되고요. 지난 수십 년간 아마 가장 널리 사용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일 겁니다.
웹 서버는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스태틱 컨텐츠라는 것은 HTML 문서, 이미지와 같은 정적인 데이터를 의미하고요. 이런 데이터를 응답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TTP 버전 1, 2, 3, HTTPS, 웹소켓 등의 프로토콜을 지원하고요. 로깅, 가상 호스팅, 인증, 캐시, 요청과 응답의 제작성, 에러 페이지, 리버스 프락시, 로드 밸런싱 등등 수많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지금은 웹서버의 기능이 굉장히 확대되어서 쿠버네티스 같은 컨테이너 환경, API 게이트웨이 기능까지를 포함을 하고 있고요. 많은 기능이 있지만 이 중 웹서버의 고유한 기능은 스태틱 컨텐츠 서빙, 그리고 리버스 프락시, 로드 밸런싱 이 세 개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스태틱 컨텐츠 서빙은 정적인 컨텐츠인데 그렇다면 동적인 컨텐츠를 서비스하는 것들도 있어야겠죠. 네, 동적 컨텐츠라고 하면은 데이터가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쇼핑몰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쇼핑몰 서비스를 하려면은 로그인 기능이 있어야 될 거고 상품 목록도 보여줘야 되고 주문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작업들은 고객 데이터베이스, 상품 데이터베이스, 주문 데이터베이스의 조작을 포함하고 있는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부르는 코드들이 실행을 합니다. 이 결과는 사람, 시간, 상품, 주문 방식에 따라서 동적으로 실행되는 거고 결과가 다 달라지겠죠. 말 그대로 프로그래밍된 코드가 실행되는 겁니다. 이렇게 프로그래밍된 프로그램 코드가 수행되면서 만들어지는 컨텐츠를 동적 컨텐츠라고 합니다. 엔진엑스 같은 웹서버들은 동적 컨텐츠를 처리하지 않고요. 이러한 처리는 WAS라는 영역에 맡깁니다. 그냥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WAS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줄임말이고요. 리버스 프록시 앞에서 다룬 적이 있었죠. 네, 리버스 프록시를 통해서 들어온 요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반응하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간단하게 흐름을 설명드리자면은 웹 브라우저에서 예를 들어서 상품 목록을 요청한다 라고 하면은 웹서버로 가게 되고요. 웹서버는 리버스 프록시 기능을 이용해서 이 요청을 뒷단에 있는 WAS에 전달을 합니다. 그럼 WAS는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되어 있겠죠. 데이터베이스 유저 정보를 서로 조합해서 상품 목록을 가져오고요. 이것들을 HTML 형식으로 만들어서 리턴을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웹 브라우저까지 가서 클라이언트에게 줘야 되는 이제 그런 방식입니다. 이 강좌에서 리버스 프록시를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 이런 기능도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엔진엑스는 도커로 실행할 겁니다. 왜 도커로 실행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도커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커는 소프트웨어를 컨테이너화하기 위한 가상화 기술을 사용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도커는 컨테이너를 만들기 위한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컨테이너가 뭐냐? 컨테이너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컨테이너에다 이미지가 있죠. 내부에 이것저것 다 집어넣을 수 있는 커다란 상자. 도커에서의 컨테이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물건 대신에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담고 있겠죠. 실행 파일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라이브러리, 운영체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어떤 격리된 패키지 단위, 그걸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프로그램인데 파일 시스템, 네트워크 설정, 권한 등등등을 모두 다 포함해서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만든 어떤 패키징 및 실행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워드프레스를 설치 개발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워드프레스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운영체제 설치, 네트워크 설정, 권한 설정, 데이터베이스 설치 설정, 워드프레스 코드를 실행하기 위한 PHP 설정, 그리고 엔진엑스 설치를 해야 되고요. 엔진엑스에서 PHP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PHP, FPM 같은 것들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고요. 이거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근데 도커를 이용하면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패키징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패키지에서 배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패키징된 데이터의 덩어리를 도커 이미지라고 합니다.
사용자나 개발자는 이 도커 이미지를 다운로드해서 실행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워드프레스가 실행이 되는 거죠. 이 이미지 안에는 워드프레스를 실행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개발자는 그런 것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실행하면 알아서 전부 다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이제 가상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가상화라고 해서 이전에 알고 있는 VM과는 전혀 다른 거고요. 이전에 이제 VM은 컴퓨터를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것, 가상의 컴퓨터를 실행하는 것이었지만 도커는 그냥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겁니다. 프로세스를 실행하는데 여기에 뭐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같은 것들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의 차이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세스와 차이가 없다. 다만 네트워크하고 파일 시스템 등이 격리가 되어 있다. 이 정도. 그것도 복잡하다. 그러면은 그냥 실행 패키지라고 보시면 이해하면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 정도면 됩니다. 도커의 장점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VM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려면 수십 초에서 수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죠. 도커는 초 단위입니다. 네, 매우 빠르죠. 가상의 컴퓨터를 실행하는 VM과는 메모리, CPU, 디스크 모든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가볍습니다. 쉽게 배포할 수 있고 더 안전하고 빠르게 배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도커 이미지는 실행에 필요한 라이브러리, 실행 파일, 설정 파일,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발 환경과 실행 환경을 동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개발자와도 동일한 개발 환경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거는 개발 테스트 QA 관점에서 큰 도움을 주게 되겠죠. 여기에서 도커의 특징, 장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매우 빠르다. 그리고 가볍다. 네, 동일한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도커 이미지는 소프트웨어 패키지입니다. 그럼 소프트웨어를 잘 패키징해서 어딘가에 저장해 두면 쉽게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도커 허브는 기업과 개인이 패키징한 수많은 도커 이미지들이 올라가 있는 인터넷에 공개된 도커 저장소입니다. 여기에는 MySQL, 젠킨스, 긴랩, 지라, 우분투 등등등등 아무튼 세상에 있는 온갖 소프트웨어들이 도커 이미지 형태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혹은 개발자는 여기에서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검색해서 실행만 하면 되죠. 그러면은 왜 엔진엑스를 도커 기반으로 설치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운영체제에 뭐 설치하고 설정 파일, 엔진엑스 다운로드 받고 버전 맞추고 뭐 설정 파일 설정해서 제대로 올라간지 확인하고 등등 이러한 삽질들을 할 필요가 없이 다운로드하는 즉시 실행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넘어가기 전에 새로운 개념 나왔으니까요. 도커 레지스트리에 대해서 간단히 도커 이미지마다 패키지다. 패키지를 저장하고 있으면 배포하기 쉽겠죠. 어디에? 그래서 이런 저장소가 바로 도커 허브다. 도커 이미지. 사용자는 도커 허브에서 원하는 앱을 검색, 다운로드해서 실행하면 된다. 네, 쉽게 개발 환경을 좀 구축할 수가 있겠죠. 이번 강좌를 마쳤습니다. 엔진엑스 웹 서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여러분이 클라우드 엔지니어링 혹은 데브옵스, 쿠버네티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게 엔진엑스입니다. 다음번 강좌는 쇼타임으로 이루어지고요. 도커 컨테이너 기반에서 엔진엑스 서버를 설치하는 것을 실습하게 될 겁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은 좋은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